헌법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를 임명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이는 형식적인 임명권이며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2 헌마 2 사건을 통해서 공석이 된 국회 선출 등의 헌법재판관들에 대하여 국회가 그 후임자 선출을 미루는 것은 자기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 내에서 국회가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새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심사하거나 검증을 실시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및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는 2024년 10월 17일자로 임기 만료된 헌법재판관 3인의 후임자를 선출하면서 후보 추천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의견으로 선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가 마침내 12월 9일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 등 3명의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는 등 후임자 선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그러한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12월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임명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12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선출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임명을 여전히 거부했고, 다음 날인 12월 27일 국회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24년 10월 3인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가 지속되고 있었고, 이러한 6인 체제 하에서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다수의 헌법심판 사건 그리고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과연 가능하냐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개시가 되었고, 이런 유인 체제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심리와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완전체 구성이 조속히 완료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공석이 된 국회 선출 재판관 후임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자기 의무를 위반한 것임은 물론이고,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들에 대한 적법한 결의를 무시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을 방해해서 헌법재판소의 무력화를 기도한 것이라 다름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 역시 내란 행위 가담자로서 수사를 받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위에서 공범의 징계 절차를 방해하는 등 공범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헌법수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의해서 2명의 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짐으로써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등 헌법재판소 본래의 기능이 정상화된 점에 비춰볼 때 피청구인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일체 거부한 것이 얼마나 위헌적인 행위였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련해서 헌법은 재판관 중 3인을 국회가 선출을 하도록 하면서 같은 도 2항에서 이 재판관 9명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한 임명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국회 선출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명 권한 행사 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특히 청구인은 2024년 12월 2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선출 절차를 완료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는 바 이렇게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 될 수 없음을 자명합니다. 더욱이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여야 간 실질적 합의의 필요성,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적에 국익과 헌법적 가치에 따른 임명을 일시적으로 보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탄핵 소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모두 탄핵 소추 사유는 그 사실관계가 왜곡되었거나 법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설령 피청구인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 내에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결국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헌법에 정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탄핵 소추 사유는 그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법리적 근거가 결여된 것입니다. 이에 이 사건 탄핵은 마땅히 각각 또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어울려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의 탄핵 소추는 대통령 탄핵 소추 사태 이후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권한대행의 직무마저 정지시킴으로써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수습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권한 행사에 심각한 공백을 야기하여 법 취지의 근거를 뒤흔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헌재의 권한대행은 그 원직이 장관으로서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의 국무총리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제1야당의 행동을 고려할 때 현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그 지위를 승계하는 자들의 출퇴한에 의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현재 비상계엄 선포에서 탄핵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헌법소의 최위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의 심리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무분별한 탄핵 소추로 인한 국정 중단의 위험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는 법치국가라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국내에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